안녕하세요 여러분. 가구 전문가 가구쟁이입니다. 매일 밤 잠을 뒤척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보통 매트리스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고객 중 한 분도 비싼 매트리스 사야 진짜 편하다는 말을 들어서 제품을 알아보긴 했는데 정말 그만큼 차이가 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매트리스 선택에 있어서 꼭 알아두셔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계속 시청해 주시면 어떤 매트를 사야 하는지, 꼭 비싼 매트를 사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일단 매트리스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매트리스를 선택할 때 가장 흔히 접하는 종류는 폼 매트리스, 스프링 매트리스, 그리고 라텍스 매트리스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수면 습관과 체형에 맞는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먼저 폼 매트리스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폼 매트리스는 체중을 고르게 분산시키고 몸의 곡성을 따라 맞춰지는 기능이 있어 편안한 수면을 좀 도와줄 수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 폼은 눌린 부분을 기억했다가 천천히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서 압력을 흡수하면서 몸을 부드럽게 받쳐주는데요. 폼의 밀도는 이제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라고 표시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킬로그램이라고 부르고요. 밀도가 높을수록 매트리스가 더 무겁고 단단해서 허리에 부담을 덜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밀도가 50kg 이상인 폼은 고품질 매트리스에 주로 사용되고요. 20kg에서 30kg 정도의 폼은 저가형 매트리스에 주로 사용됩니다. 폼 매트리스 또 다른 장점은 롤팩 형태로 이제 배송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매트리스가 말려서 박스에 담기기 때문에 배송이 빠르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가장자리 부분에 와이어가 없어서 걸터 앉았을 때 끝부분이 좀 말랑말랑하게 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다음은 스프링 매트리스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스프링 매트리스는 스프링 구조로 이제 몸을 지지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형태를 가장 많이들 사용들 하시는데요. 특히 개별 포켓 매트 스프링은 각각 스프링이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몸의 각 부위를 따로 지지해줘서 체중을 고르게 분산시켜줍니다. 스프링 매트리스는 위에 폼 레이어가 얼만큼 두껍게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커지거든요. 예를 들어 저렴한 매트리스는 얇은 폼 레이어를 사용해 쿠션감이 적은 반면에 고급 매트리스는 두꺼운 폼이나 라텍스 레이어까지 추가해서 푹신함과 지지력을 더해 가격이 좀 비싸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스프링 매트리스는 가장자리 부분에 이제 와이어가 들어가서 폼 매트리스와 달리 매트리스 끝부분에 걸터 앉았을 때 탄탄하게 이제 지지해주는 장점이 있거든요. 다만 스프링 매트리스는 롤팩이 되질 않아서 배송 시에 기사님이 직접 설치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배송비가 추가될 수 있다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라텍스 매트리스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라텍스 매트리스는 천연 고무를 사용해서 내구성이 강하고 통기성이 좀 좋습니다. 라텍스는 자연적으로 향균 효과가 있고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서 탄력성이 뛰어나고 몸의 곡선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좀 맞춰주는 그 천연 고무의 형태가 있거든요. 특히 천연 톡라테스 매트리스의 경우 20D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길 권장드려요. 20D 이하의 제품은 매트리스가 충분히 두껍지 않아서 바닥 부분이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비싼 매트리스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에 설명드린 매트리스의 가격은 폼 레이어의 품질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폼 매트리스든 스프링 매트리스든 그 위에 올라가는 폼의 밀도와 두께가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다만 5에서 7cm 두께 이상의 폼이 스프링이나 지지대 폼이 위에 올라가 있을 경우에는 그 아래 자재가 스프링이 너무 약하거나 꺼지는 지지대 폼이 아닌 이상은 크게 느끼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쿠션감이란 건 폼의 밀도의 차이지 두께와는 또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께만 두껍게 만드는 건 겉으로 비싸 보이게 현혹시키는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23cm 이상 되면 안에 필요한 내장자는 거의 다 넣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폼은 자연스럽게 꺼짐 현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5년 이상 사용할 경우 꺼진 폼은 수면 중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전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싼 매트리스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적당한 매트리스로 5년 주기로 교체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 비용을 조금 한 사이즈 큰 걸 사시는 거에 대해 추천드립니다. 왜 그런지는 그 내용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매트리스 크기에 따라서 수면의 질 연구를 한 PRJ 연구 논문에 따르면
매트리스 크기는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더 넓은 매트리스 사용하면 잠자는 동안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요새는 킹 사이즈나 캘리포니아 킹 매트리스 같은 경우 이런 사이즈들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 예전보다 한국도 신체 사이즈가 많이 커지셔서 그렇기도 하고 좋은 숙면을 위해서 조금 넉넉한 사이즈의 침대를 찾으려고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조금 더 넉넉한 사이즈의 침대를 사용하시길 권장드리고 그에 따른 침대 높이는 오르내리실 때 무릎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매트리스의 높이는 40에서 50cm 정도가 적당한데요. 키가 170 이하이신 분들은 40에서 45cm, 그리고 그 이상의 분들에게는 50cm 이상의 높이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아이들의 경우 성장하면서 매트리스의 크기와 지지력 요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매트리스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성장에 맞춘 교체가 아이들의 수면의 질과 컨디션 회복에 대해서 큰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제가 가구와 매트리스를 오랫동안 달아오면서 또 많은 매트리스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은 아무리 가격이 좋고 제가 직접 주문 제작을 해서 사용하더라도 결국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위에 있는 폼이 꺼지면서 매트리스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다만 매트리스 교체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 다시 매트리스 교체하기엔 조금 부담이 되신다면 그 위에 5cm 이상의 토퍼를 깔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비용적으로도 많은 절약이 되고 2-3년 정도는 더 사용이 가능하실 거거든요. 다만 그 이상이 되면 내구재들이 지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교체해 주시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수면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도움을 줄 거예요. 따라서 비싼 매트리스를 오래 쓰기보다는 적정한 가격대에서 품질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고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이 아직 구독자 수가 적어서 앞으로도 이런 정보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해 주셔야 제 채널의 내용을 계속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앞으로도 다양한 가구에 관한 좋은 정보를 가져올 테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